프레젠테이션 고수되기 프로젝트. 지난 영상에서 이런 비포 슬라이드를 이렇게 개선해봤죠?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밝은 느낌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꼭 알아야 하는 이미지와 도형을 병합하는 기능을 소개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역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각화하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는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이번에도 국문 포인트 서체는 학교 안심 알림장 R, 본문용 서체는 코퍼 도둠체, 영문용 포인트 서체는 플레이 서체를 활용하겠습니다. 메인 컬러는 연두 계열, 그리고 메인 컬러와 같이 사용할 유사색은 하늘색 계열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폰트와 컬러 조합을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슬라이드 만들 때 활용해 주시고요. 두 번째 프로세스는 내용 전달에 활용할 시각 요소를 결정하는 거죠. 이번에는 회사 전경사진 한 장, 그리고 각 다이어그램에 들어갈 이미지들을 여러 장 선별해 봤는데요. 이 이미지는 혁신 부분에 활용할 거고요. 이 이미지는 기술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는 실내 부분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육각형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할 건데요. 지난번처럼 육각형을 이렇게 통으로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하로 분리해서 상단에는 이미지를 넣을 거고요. 하단에는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는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거죠. 이번에도 전면에 사진을 깔 거고요. 그 위에 다이어그램을 얹고 다이어그램에는 다시 사진을 넣을 거기 때문에 바탕에 깔린 사진 이미지와 다이어그램 사진 이미지가 충돌되지 않게 톤을 맞춰주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단에 텍스트를 배치해서 전면형 레이아웃으로 내용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한 컬러와 텍스트는 파워포인트 바깥쪽 상단에 위치시켜 놓고요. 자, 둥근 육각형 우리가 여러 번 그려봤으니까 빨리 그리겠습니다. 자, 사각형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첫 번째 60도. 첫 번째 도형의 좌측 상단 모서리에 두 번째 도형의 모서리를 위치시켜 주고요. 다시 두 번째 도형을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이번에는 120도죠. 첫 번째 도형의 좌측 하단과 위치시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G를 해서 일단 그룹핑을 하고요. 얘를 다시 복사, 좌우 대칭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도형의 상단과 하단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맞춰주고요. 얘를 전부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각각 다 도형들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컨트롤 쉬프트 G를 해서 분리를 하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을 통합합니다. 도형을 우리가 3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를 해서 도형의 간격을 맞춰주고요. 자, 여기가 핵심이죠. 우리가 상단에는 이미지를 넣을 거고 밑에다가는 텍스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육각형을 상하로 분리해야겠죠. 이렇게 사각형을 치고요. 육각형을 선택하고, 자, 여기가 핵심이겠죠. 도형 병합에서 도형을 조각냅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해주고 상단에 이미지를 넣을 거죠. 상단 혁신과 관련된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를 줄여줘야겠죠.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먼저 뒤에 있는 도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활성화해 주고요. 그 다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도형 서식에서 조각을 내주는 거죠. 필요 없는 부분들 제거. 자, 이렇게 되면 사진이 도형 병합 기능을 통해서 이 도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위에다가도 텍스트를 얹혀줄 거기 때문에 투명도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명도 주는 컬러는 미리 지정한 이 네이비 컬러 주고요. 도형 서식에 가셔서 투명도는 한 40 정도로 주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과 관련된 이미지 불러오고요. 도형에 들어가게끔 사이즈 조정해 주고요. 첫 번째 투명도를 복사해서 두 번째 도형 상단에도 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와 관련된 이미지 가지고 오고요. 이미지 줄여주고 뒤에 있는 도형 선택, 이미지 선택, 조각, 필요 없는 부분 제거, 투명도 얹혀주기.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도형의 컬러는 우리가 미리 지정한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고요. 하단에 텍스트를 적어줘야 되는데 포인트 서치에 활용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텍스트를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복사해서 상단에 얹혀주고요.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국문 텍스트를 하단에 넣었고요. 상단에 영문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영문은 플레이 쓰기로 했죠. 플레이,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복사 위치시켜주고요. 흰색,
이런 3개의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과 다이어그램을 연결해줄 플러스 마크를 만들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라인으로 만들게요. 자,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컨트롤 G를 해서 그룹핑 할까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고 상단에 텍스트를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이어그램이 약간 좀 다크하고 어둡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진을 살짝 가공해 볼게요. 이미지를 맨 뒤로 보내야겠죠. 제가 예상한 대로 뒤에 이미지 사진과 그리고 다이어그램에 있는 사진들이 충돌이 나죠. 그래서 역시 투명도로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다이어그램 자체가 좀 어둡기 때문에 이런 네이비나 혹은 블랙 같은 다크한 투명도를 주면 전체적으로 너무 톤이 어두워질 것 같고 다이어그램이 잘 부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밝은 톤, 흰색으로 해볼까요? 흰색으로 투명도를 줘볼게요. 흰색 선택하고요. 흰색 선택하고 중지점도 하나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상단과 하단을 투명도를 통해서 살짝 좀 빼줄게요. 중지점을 하나 더 줄까요? 이 정도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에다가 카피를 넣어야겠죠. 먼저 영문이 필요하니까 미리 지정한 플레이 서치를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복사해서 크기를 키우고 볼드를 주고요. 검정색으로 가면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 메인 컬러하고 유사색을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서 텍스트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도형 서식으로 가셔서 텍스트 옵션, 그라데이션 채우기, 한쪽 중지점은 메인 컬러, 그리고 다른 중지점은 유사색. 각도를 70도로 줬습니다. 밑에다가 국문, 본문용 서체를 활용해서 텍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포 슬라이드에 비해서 훨씬 더 내용과 의도 전달이 잘 되죠. 훨씬 더 세련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각화하는 프로세스죠.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어떤 시각 요소를 사용해서 내용 전달을 할지, 이번에는 사진 이미지가 많이 활용됐죠. 시각 요소를 결정을 하고요. 그 시각 요소들을 어떤 흐름, 어떤 레이아웃으로 전달할지 결정하는 3가지 단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도형 병합 기능을 통해서 도형과 이미지를 병합해내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포 슬라이드를 이렇게 개선해 봤죠. 이번에 개선해 본 슬라이드 하고요. 지난 영상에서 개선해 본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슬라이드를 비교해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고수되기 프로젝트.